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리츠와 맥쿼리 인프라 주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뭐 1% 이상 올라가고 코스닥도 한 0.7%인가 올라갔던데 리츠주들은 뭐 요즘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별로 흐름이 안 좋은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채널에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 있고 리츠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도 또 리츠 뭐 ETF도 갖고 있고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리츠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맥쿼리는 뭐 조금 뭐 내려온 건데 이거는 저는 맥쿼리는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리츠주들과 살짝 섞여서 얼떨결에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 넣긴 했습니다. 사실 뒤쪽에는 다 리츠 얘기여서 다 맥쿼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맥쿼리는 지금 사실 매수 주체가 이렇게 두드러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던데, 주식 수로 따져서 금액 계산해보면 한 15억 정도 팔면은 주가가 훅 떨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요즘에 이제 맥쿼리의 장점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난 갖고 가자 이러면서 그대로 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조금 파는 사람 많으면 훅 내려갔다가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면 외국인 좀 사면 쭉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바코드 주식이라고 했던 이제 그런 명성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엊그저께 주총했는데 특이사항도 없었고 올해도 잘할 거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 맥쿼리는 일단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리츠주들이 조금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자산에 이제 이슈가 좀 생겨서 그런 이제 여파가 아닌가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가 2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대주단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자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LTV 이제 담보 비율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캐시 트랩이라고 표현하던데 이제 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대출 갚아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갖다가 배당에다가 쓸 수 없고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공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물가에 이제 연동해서 그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료는 계속 인상을 하고 있고 11월 달 배당도 올릴 거다 목표치를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불안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이 이슈가 지금 KB 스타리츠도 이제 작년 연말에 이런 이슈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영국 자산이 똑같이 캐시 트랩이 발생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비비로 갖고 있던 것들을 대출 상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리츠주들 중에 이제 보유 현금을 갖고서 이 2개 리츠는 배당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배당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쯤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9월 말에 시작돼서 10월 달을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던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했을 때 자금 시장이 이제 경색되면서 리츠주들이 급락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정된 다음에 1월 말까지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이상 올라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 같다는 둥, 다음에 SVB 은행 등등등 이런 이슈들이 막 생기고 이런 리츠들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인 이제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SVB 사태로 이제 촉발됐던 은행권 이슈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으로 또 이제 확대됐다가 지난 주말에는 무슨 도이치뱅크에 이제 또 위기설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UBS에 인수가 되고 SVB는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데서 인수를 하고 조금은 뭔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뭐 시장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안정되는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상황이 자유롭지는 않다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부동산 PF의 뭐 연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잠재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리츠가 어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지 따라 좀 달라질 건데,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리츠 투자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뭐 너무 유명한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요즘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리츠 중에서도 이제 물류센터 리츠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지금 이제 막 공급이 늘어나서 한동안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는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실률 거의 없이 잘 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자금 이슈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임대료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리츠가 다 안 좋다, 약간 리츠를 꺼리는 분위기, 뭐 이제 금융 회사들도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데, 그럴 때 이제 덩달아 다 떨어지거든요. 하나리츠 엊그저께 상장했는데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 뭐 비실비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또 뭐 삼성 리츠도 하나 올라온다고 하던데, 상장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뭐 이게 항상 나뉘잖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니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은 선반영하는 거니까 뭐 3개월 선반영, 6개월 선반영 생각하면 이제 곧 좋아질 거다, 곧 반등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금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고 지금 이 은행들 난리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더 올리니, 곧 빠질 거야, 금리 내려갈 거야 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보면 요즘엔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달러가 힘을 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자금들이 이동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유가가 빠지는 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고 경기 침체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서 유가가 빠질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뭐 이라크에 무슨 이슈가 생겨서 갑자기 뭐 며칠 사이에 더 반등을 조금 하고 있던데,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신경 쓸 수는 없어요. 당연히 매크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이런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는 것 같은 대형 사건들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슈는 발생을 하고요. 그 이슈는 근데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을 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번에 뭐 SVB 은행 이런 거 사태 터졌어도 이제 한번 학습을 했던 효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해서 이제 작은 불에서 우리 끄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을 해서 해결합니다. 뭐 다른 데가 M&A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주가가 개선될 확률이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투자한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영향이 내가 투자한 자산도 받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내 자산은 문제가 없다,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가 하락이 되면 배당률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배당이 이상 없이 잘 나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약간은 그래도 반등 추세가 확인이 되면, 뭐 물론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반등 추세가 조금 되는 것 같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 뭐 이러면 이제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뭐 발바닥에서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반등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가 무릎쯤 아닐까 싶으면 이제 좀씩 사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기사도 찾아보고, 요즘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뭐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런 리츠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의 리포트도 검색을 해보고, IR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거든요. 전화하면 친절하게 잘 받아줍니다. 주주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ABR 관련해서는 손절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사실 이제 ABR 같은 경우는 관련 기사가 뜨는 것도 적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리포트를 사실 찾기도 힘들고, 이게 뭐 이제 영어로 뭐 나오고 하니까 해석도 제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좀 답답했었는데, 국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 자산이 문제가 없는지.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이제 공포에 샀다가 탐욕에 파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뭐 하나 샀다가 빠지고 끝나서 김새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타이밍이 이럴까 하지만 이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그 경지에 올라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